이번에는 소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방법. 자, 소화 방법 종류는 우리 가연물, 연소의 3류 했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 이렇게 있는데, 자, 가연물의 경우에는 제거 소화가 되는 거고, 자, 산소공급원은 질식 소화, 그 다음에 점화원은 냉각 소화, 연쇄 반응은 바로 부촉매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희석 소화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희석 소화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 가연성 물질 화재가 났을 때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연성 액체의 어떤 그런 농도가 약해지죠. 그래서 희석돼서 결국은 불이 꺼지는 걸 우리가 희석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소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즘 이제 청정 소화약제, 이제 하론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청정 소화약제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노아엘, 그다음에 로아엘, 그다음에 ODP, 오존층 파괴지수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GWP 하면 지구온난화지수, ALT 하면 대기권 잔존 수명, 그 다음에 LC50 또는 ALC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참고해서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설비, 소화설비가 나오죠. 제조소 등에 만약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능력 단위입니다. 이 능력 단위에 대한 건 뭐 말도 못하게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마른 모래 50리터는 단위가 0.5단위다. 그럼 만약에 마른 모래가 100리터가 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단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팽창질석, 팽창진자면 160리터가 1단위가 되는 거고 소화전용 물통은 8리터를 0.3단위로 봅니다. 그러면 소화전용 물통이 만약에 80리터가 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0.3 곱하기 10해서 3단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능력 단위 도표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요 단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요 단위도 아예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에 대한 기준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우선 어떤 경우가 1단위냐? 제조소나 취급소 같은 경우하고 저장소가 달라요. 제조소나 취급소는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연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 그럼 만약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당연히 2단위가 되겠죠. 자, 대화구조가 만약에 외벽이 아닌 연면적인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마다 소요 단위 1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저장소 건축물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저장소 건축물은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연면적 150제곱미터당 소요 단위 1단위가 되는 거고 내화구조 외벽이 아닌 경우, 아닌 연면적은 75제곱미터가 소요 단위가 1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위험물이에요. 위험물의 소요 단위를 계산할 때는 지정 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나트륨이 만약에 10kg가 지정 수량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1단위가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이죠. 이게 바로 1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트륨을 100kg를 저장하고 있다. 몇 소요 단위냐? 당연히 이 경우는 1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약제 관련해서 총 정리를 했어요. 이제 소화약제는 여러 가지 이제 소화약제들이 있죠. 물 같은 경우에는 뭐 동결 방지제로서 에틸렌글리콜이나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 자, 물은 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다 알았던 것들을 요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표면 장력, 용융열, 증발 잠열 이거 암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증발 시 최적 1700배라는 거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은 극성 분자고 수소 결합성 물질이라는 거, 비압 축성 유체라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또 물에다가 물의 소화 능력을 개선한 게 바로 강화액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강화액 소화약제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강화액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영하 30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어떻든 뭔가를 넣어준 거예요. 물에다 뭘 넣어줬냐? 알칼리 금속염의 탄산칼륨이나 인산암모늄을 첨가해서 결국은 영하 30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강화액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바로 산알칼리 소화약제죠. 자, 이 경우는 역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하고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질식 및 냉각 소화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소화약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포소화약제는요, 크게 기계포하고 그 다음에 화학포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기포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계포는 사실은 포는 기본적으로 질식 소화죠, 질식 소화. 그런데 어차피 포 같은 경우에는 물에다가 약재를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냉각 소화 효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게 포 소화 약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그 기계포 중에서도 포 소화 성능을 만약에 비교한다라면 수성막포 소화 약재가 가장 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포, 계면활성제포가 강하고 그 다음에 강한 게 단백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단백포로부터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보면은 조금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수성막포가 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포 소화약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동식물성 단백질이 가수분해 생성물을 가지고 만든 단백포는 3%형과 6%형이 있는 거고, 자, 이로부터 불화단백포, 그 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둘 게 다른 것들은 다 3%, 6%형이 있는데 합성 계면활성제포만 1%와 1.5% 그리고 2%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류 화재 같은 경우는 포를 집어넣게 되면 포가 깨지기 때문에 내알콜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알콜포 같은 경우에도 3% 내지 6%형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포는 요즘에 와서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O2입니다. CO2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역시 질식 및 냉각 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표준 설계의 농도는 34%, 결국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춘다는 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고,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3중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3중점을 조건은 5.1kg 제곱센티미터하고 마이너스 56.5도에서 3중점이다. 이산화탄소는 물론 뿌리게 되면 동상의 우려가 있고 피난할 때 불편하다. 왜냐하면 시야를 가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약재가 바로 할론입니다. 할론 약재는요, 처음 나오는 게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이런 순서로 번호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할온 1301이다 그러면 탄소 하나에 불소 3개, 그 다음에 염소는 없는 거고 브롬이 하나다. 이런 화학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시면 할온 104 같은 경우에는 CCL4가 되겠는데 최초의 개발 약재지만 포스겐 발생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재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할온 1011은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거지만 결국 여기서 할온 1011 하는 거 이걸 화학식으로 옮기는 걸 또 아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탄소 하나, 메탄에서 유도된 거거든요. 그래서 CCl-Br까지 하면 틀립니다. 여기다 반드시 H2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메탄에서 유도된 거거든. 메탄이라고 하는 거에서 H 대신에 Cl, Br 치환되고 나머지는 아직 치환이 안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1011이라고 하는 것은 CCl, Br, H2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할온 1211과 할온 1301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봅니다. 할온 111은 CF2ClBr이고, 자, 그 다음에 1301은 CF3Br인데 이 인체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무해한 약자가 할온 1301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할온 약재 중에 유일한 에탄 유도체가 바로 할온 2402. 물론 쓰진 않지만 어떻든 할론 약재 중에서 유일한 에탄의 유도체다. 왜냐하면 탄소가 2개거든요. 탄소 2개를 중심으로 치환된 경우니까 할온 2402는 에탄의 유도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분말 소화 약재는요, 1종 분말 약재부터 3종, 4종까지 각각의 주성분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1종 분말 약재의 주성분은 NaHCO3, 그리고 이 NA를 치환해서 KHCO3가 되면 이게 바로 2종 분말 약재가 되고, 그 다음에 NH4H2PO4가 되겠죠. 인산암모늄이 3종 분말 약재. 자, 그 다음에 4종은 2종 KHCO3하고 요소하고 혼합체. 그래서 이 각각의 색깔까지 암기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이 경우 1종 분말 약재는 백색이 되겠고, 2종은 자색이 되겠습니다. 3종은 바로 핑크색 또는 담홍색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4종 같은 경우는 회색이고요. 자, BC급 화재의 정력이 있어요. 이 3종만 ABC급 화재의 정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말소화약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번으로서 질소가스라든가 CO2 가스를 가지고 이동시킨다.
자, 소화 입도로 따지면 10에서 75 마이크로메타가 적정한데 그중에 최적의 소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20에서 25 마이크로메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 능력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하론 130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CO2를 일로 봤을 때 하론 1301이 3배, 가장 소화력이 센 거죠. 근데 분말이 2배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청정 소화약제 종류가 또 나와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하론 약제의 어떤 그런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정 소화약제가 나오게 된 것인데, 청정 소화약제 종류 중에서도 특히 각각의 구성 성분을 알아두는 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너젠 가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거 IG541이라고 하는 거. 이 경우에는 질소가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CO2가 8%, 그래서 5248 두성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서 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결국 IG55, 이 경우는 이제 이너젠 가스인데 질소가 50%고 아르곤이 50% 이렇게 혼합된 가스가 바로 IG55.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나올 만한 거, 이제 위쪽에 보시면 퍼플로로부탄 C4F10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 카본 혼화제 같은 거, 각각의 성분비에 대한 그 화학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사용 방법이 또 의외로 또 시험에서 꽤 나와요. 그래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일단 적응화제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각 소화기는 적응화제만 이용한다. A급 화제인데 B급 화제에 쓸 수 있는 소화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응화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화점 가까이 접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등지고 소화한다. 그 다음에 소화 작업은 골고루 소화약제를 방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